호이. 자, 갑시다. 자, 조금 남았어요. 자, 일단은 입체 도형의 부피는 한두 개만 그냥 후딱 하고 그냥 말 거고요. 중요도가 낮냐? 아니, 무조건 나와요. 이거 그냥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에 매년 나온다라는 거는 당연히 내신은 그냥 100% 나오죠. 그죠? 내신도 당연히, 수능도 당연히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체 도형의 부피는 우리가 선본을 계속 연결시켜서 면이 나오듯이, 그죠? 종이를 계속 쌓아 올리면 부피가 된다라는 그 느낌으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이상한 애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거를 X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X가 A인 지점이고 X가 B인 지점이라고 친다면 어떤 특정한 X 지점에서의 잘라놓은 어떤 단면적인 넓이, 그렇죠? 이 단면적인 넓이를 서피스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단면적인 넓이를. 자, 그러면 얘는 아주 미소한 높이를 곱해주면은 진짜 종이장같이 얇은 부피가 등장을 하겠고, 그렇죠? 아주 미세한 이 넓이에다가 미세한 높이를 곱해주면은 아주 작은 부피, 미소 부피가 나오게 되겠고, 걔를 싹 다 더해주는 거죠. A부터 B까지. 그렇죠? 걔를 A부터 B까지 싹 다 더해준다. 그렇죠? 걔를 싹 다 더해주니까 뭐가 나온다?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X 지점에서의 단면적 넓이만 알면은 뭐 다 구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겨 먹은 거에 비해서 풀이는 굉장히 쉽죠. 자, 일단 87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요. 자, 얘는 지금 루트 x분의 2, 그죠? 주어진 그림 말고 다시 한번 평평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x가 1과 x가 4인 지점으로 잘랐을 때 그 x 지점에서의 모양이 평면과 수직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아니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x 지점의 높이는 얘를 편의상 fx라고 쳤을 때, 그렇죠? 얘가 fx가 되겠네요.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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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얘도 fx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싹 다 더해 나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인 넓이는 그냥 fx 제곱이 되겠고요. 자, 얘를 1부터 4까지 더해주면은 끝이네요. 자, 그래서 fx 제곱이니까 x분의 4. 그쵸? 그래서 맨날 문제가 어때요? 한 변 길이가 자꾸 루트가 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넓이는 제곱근이 없기 때문에 적분하기가 쉽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맨날 쓰는 레파토리라서 얘는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4ln4, 그쵸? 8ln2,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삼각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각형은 좀 쉬우니까 91번으로 가봅시다. 91번.
자, 한 변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죠. 어디가 헷갈리나? 아, 그림이? 옆에서 봐서 좀 그런데 저기서 보면은 1 지점에서 그러니까 y축의 평행하게 선 그어서 만난 지점? 그걸로 삼각형이 서 있는 거야. 칠판 뚫고 나오는 걸로. 괜찮을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괜찮아? 노란 부분이 이제 X 지점에서의 정삼각형을 끌고 와서 한번 펴봤어요. 여기 단면적 넓이.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평면에서 서 있는 거예요. 미안해. 너무 말로 하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봐볼게요. 지금 얘는 그 모양을 일단 좀 그려놓기는 했는데 어떤 1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지금 1 집어넣은 거면은 5가 되죠? 그렇죠? 그 한 변 길이 5인 상태에서 지금 수직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가 지금 수직인 거야. 괜찮죠? 이게 좀 서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3차원으로 봐야 되죠? 3차원.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참 그림이 좀 애매하지? 호호호호호. 그림이 애매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SX라고 잡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 변 길이가 지금 fx인 상태니까 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 fx 제곱이구나. 그쵸? 자, 그래서 요것만 그대로 적분해주면 될 거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단면적의 넓이. 그래서 그냥 여기 답이 되겠죠? 그쵸? 자, 얘는 4분의 루트 3은 내보내주고요. 1부터 2까지 전개하면은 9x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2배니까 12 플러스 x제곱분의 4. 그죠? 요거 적분이라서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3x세제곱 12x 빼기 x분의 4. 1, 2. 그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서 한 번에 싹 다 집어넣어서 빼도 되지만 그냥 3으로 묶었을 때 8 빼기 1, 7이죠? 그 다음에 2 빼기 1, 1이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인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아니까 플러스 2.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21, 23,
35, 4분의 35 루트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작년수능 문제 하나만 볼게요. 작년수능. 자, 레벨 3에 있는 95번 문제예요. 95번 문제. 자, 딱 이 정도 문제가 계속 나와요. 올해 수능에도 또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림 좀 잘 이해돼요. 사실 얘는 찢으면 안 되고요. 여기는 분수꼴이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얘는 x 플러스 lnx를 통째로 생각한다면 얘 미분해 봤을 때 1 플러스 x분의 1이죠. 근데 그 분자 x분의 x 플러스 1이 1 플러스 x분의 1이요. 오케이. 자, 다행히도 내용은 다 봤네요. 그죠? 1부터 2까지 그냥 얘 제곱한 거죠. 그래서 생긴 거에 비하면 아이고 너무 쉽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아니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 기본 조건, 그죠? 미분해서 적어 나오는 거는 볼 수 있으면 봐도 되는데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분수꼴 적분인지 먼저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분수인지 진분수인지 봐줘야 돼요. 자, 가분수면은 몫을 따로따로 빼서 가야 되는데, 뭐 물론 이렇게 찢어볼 수는 있어요. 분자가 하나 양이고 분모가 그러니까 분자가 두 개 양이고 분모가 하나 양이니까 찢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얘를 몫을 빼낸다고 했을 때 이게 그쵸? 뭐 요거가 가능은 하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쵸? 얘는 이렇게 찢어 놨을 때 모양이 몫을 빼낸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다른 걸 좀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몫을 빼내는 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진분수꼴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분수꼴은 사실상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 그쵸?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 근데 분모를 미분을 해보면 이걸 전개해서 미분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요것만 딱 봤을 때는 미분했을 때 분자가 그냥 튀어나오네요. 그쵸? 왜? 얘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쵸? x 플러스 ln x 분의 x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 게 눈에 딱 띕니다. 자, 근데 사실상 얘는 넓게 보면은 치환적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치환해서 봐도 사실 보여요. 오케이? 치환해서 봐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한 번에 보인다면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 게 보인다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럼 2 집어넣으면은 ln 2 플러스 1 그쵸? 2 플러스 1 빼기 1 집어넣으면 ln 1 플러스 ln 1 그죠? 막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은 생략하고요. 이쪽은 뒤에 것들도 나중에 여유 될 때 한번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어차피 레벨 4까지 가더라도 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속력과 이동거리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뭐라 그럴까? 평면 운동반을 일단 생각할게요. 평면 운동반. 위치는 지금 둘로 나눠지죠? 첫 번째 X 위치, 두 번째 Y 위치. 왜? 아니 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갔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편의상 X축, Y축에다가 놓고 본다고 쳤을 때 이 위에 있는 어떤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를 각각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위치가 나왔고요. 속도는 당연히 X속도랑 Y속도를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G'T. 자, 그러면 얘는 X속도, Y속도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접선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 그래서 우리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요거 잡을 때도 X속도분의 Y속도로 간 거예요. 괜찮아요? X속도분의 Y속도. 이게 지금 기울기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얘는 X속도, 얘는 Y속도. 그쵸? 얘가 VX, VY.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추가로 정리한 속력이라는 게 다시 한번 속도의 크기가 되겠고요. 똑같이 그냥 절대값으로 쓰죠. 그죠? 똑같이 절대값으로 쓰면서 얘는 X속도와 Y속도의 제곱합 루트로 나오는구나. 그쵸? 피타고라스로 그냥 들어가 줍니다. 그죠? 크기 자체는. 방향은 어차피 속력인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방향은 얘로밖에 못 찾잖아요. 그죠? 방향 자체는. 자, 그러면 이때 나머지 뭐가 있어? 가속도도 있긴 한데 얘는 좀 쓰기만 할게.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 뭐 물론 가속도의 크기도 있죠.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를 잡고 또
피타고라스로 그냥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똑같죠. 어차피 미분해서 속도, 그 다음에 적분해서 위치, 미분해서 가속도, 그 다음에 적분해서 속도 똑같아요. 미분하면 속력이죠. 속력을 적분하면은 거리가 되겠네요. 그죠? 뭐 자동차 타고 가는데 100km/h로 가는데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도 2시간 달리면 200km. 그죠? 그래서 어차피 속력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동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애초에 속력 자체가 시간의 변화량 분의 이동거리잖아요. 그죠? 정의 자체가. 자, 그래서 얘는 시간 쓸 수 있어요, 이쁘게? 못 쓰죠. 애초에 거리 함수는 우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걔는 일일이 적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력을 적분하는 걸로 계산하는 게 최선이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잠깐만. 그러면 속력 그대로 적분한다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동거리네. 그렇죠? 이게 이동거리네. 그래서 곡선의 길이가 이동거리랑 완전히 똑같죠? 곡선의 길이가. 오케이. 자, 그거를 천천히 한번 식으로 봐봅시다. 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편의상 다시 한번 적당히 그냥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낸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전체 길이를 S라고 쳐봅시다. 이 전체 길이를 S라고 친다면 맨 처음에 이게 좌표평면이라고 놓고 볼게요. 그냥 뭐 구분구조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개 쪽에서 가는 논리를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차이가 많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2등분을 해서 이 거리와 이 거리 합을 봤어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4등분을 했어요. 4등분을 해서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8등분을 해서 선분거리, 거리. 점점 한없이 실제 곡선의 길이랑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쪼갰어요. 어디까지? 무한등분. 근데 무한대로 등분할 수는 없으니까 n등분을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n등분된 상태에서의 인접한 두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확대를 한번 했다고 칠게요. 딱 어떤 특정 지점이 있고 그 바로 오른쪽 지점에 점이 또 하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미소한 곡선 길이 DS라고 잡아볼게요. 괜찮죠? DS. 얘는 DS의 총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작 지점이 A고 끝 지점이 B라 그러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DS의 총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걔를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이거 지금 X의 미소 변화, 그 다음에 Y의 미소 변화. 이거 피타고라스로 잡을 수 있어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DX랑 DY는 원래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치만 내가 사용하는 점 논리 안에서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실 옛날 미적분학이 이래요. 그럼 현대 미적분학은 아니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미적분은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지금 게 되게 특이해져서 그래요. 특이해져서. 그럼 현대 미적분학을 배우면 되지? 몰라요. 뭔 소리인지 감도 안 잡혀요. 그래서 옛날 거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dx제곱 플러스 dy제곱의 루트를 총합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죠?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이 ds라는 거는 미소한 선분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S에 대해서 적분하여라 라고 하는 변수 지정의 의미도 있어요. 부정적분적인 측면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의미는 같지만 이거 뭐에 대해서 적분한다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얘는 시간에 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야. 그래서 강제로 dt를 만들어 볼게요. 얘는 1이죠. 그래서 분모제가 무조건 똑같으니까 1입니다. 그래서 얘를 얘를 분모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를 분모로 집어넣어 보면 a부터 b까지 루트 dx dt 제곱 dy dt 제곱
곱하기 dt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매개 변수 함수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때 얘는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t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쵸? 변수 지정이 바뀔 때마다 바꿔줘야 되니까. 자, 근데 뭐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s가 그 지점일 때 t는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dt dx라고 했을 때 f't 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g't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x 속도와 y 속도의 제곱합 루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시각에서부터 b 시각까지 속력 적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가 무슨 식? 이동거리식. 그리고 얘가 무슨 식?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의 곡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뭐 함수 있잖아요. 뭐 양함수 fx, x로 정의가 된 함수가 있을 때 나는 얘를 1부터 2가 될 때까지 이 곡선 길이 요거 구하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도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a부터 b까지 똑같이 dx 제곱, dy 제곱에 없잖아요. 그냥 dx, dx를 만들어 버릴게요. 그렇죠?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dx를 갖다가 안쪽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a부터 b까지 dx분의 dx의 제곱, dx분의 dy, dy dx 제곱, dx로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럼 얘는 또 a, b가 x 값을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얘는 그냥 1이구나. 얘는 y는 fx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f'x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양함수, 그렇죠? 음함수도 사실 그냥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음함수도 함수의 곡선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사실상 그냥 공식이 이렇게 3개가 3개? 아니 2개가 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동거리든 곡선의 길이든 별 차이는 없기는 해요. 자, 그러면 문제 한 번만 직접 볼게요. 저 108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108. 뾰롱. 제곱합 루트.
사인 t가 더 곱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냥 1은 따로 적분하고.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얘가 사인 코사인 통째로 제곱 마이너스 2배 1.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1 빼기, 오케이. 맞는데 이 통째로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 전개하네. 저기 이동거리랑 곡선의 길이는 있잖아요. f' t제곱, g' t제곱 있죠? 이 합이 완전 제곱식 아닌 경우가 안 나옵니다. 전부 완전 제곱식 나와요. 이게 이동거리랑 곡선의 길이 전부 다 완전 제곱식 다 튀어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나한테 전화해요. 내가 따질게. 왜냐면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서. 진짜로. 무리함수 적분일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잠깐 좀 써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dx dt가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dy dt를 구해보면은 앞서 함수 미분이니까 2 나가면 사인 t인데 속미분 때문에 코사인 t가 더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얘예요. 자, 그럼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자, 이거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 이거 제곱하면은 사인 코사인 통째로 제곱이죠? 그쵸? 자, 이걸로 적분 들어갈 텐데, 어차피 얘가 합쳐서 1 나오다 보니까, 제곱 빼기 2배 플러스 1. 그쵸? 얘는 사인 코사인 빼기 1.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네, 제곱의 루트로 잡을게요. 왜? 절대값이잖아요.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인데 사인과 코사인은 애초에 1을 못 넘기 때문에 사인하고 코사인 곱한 게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 다 동시에 1이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사인 코사인, 이거 절대값은 이제 있으나 마나죠? 자, 그러면 적분한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여기 2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은 t가 되겠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제곱 t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여기 아까 미분한 게 그대로 있어요. 오케이. 자, 아니면 얘는 뭐라 그럴까? 1 따로 적분하고 사인 코사인 따로 적분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적분한다? 그쵸. 뭐 둘 중에 하나라도 홀수차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인 t를
x로 잡으면 코사인 t dt가 dx라서 얘는 x dx예요. 그래서 2분의 x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치환적분으로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빼기 2분의 1. 0 집어넣으면 둘 다 빵.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양함수 적분 한 번만 해볼게요. 양함수 적분. 저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이쁘게 나와요. 112. 112. 범죄신고이. 곱한 거 2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제곱할 때 이거 미분한 거구나. 제곱하면은 이거 제곱 2 곱하기 2배. 오케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지금 부정적분을 한 상태인가? 아이고, 부정적분을 하니까 2를 곱하면 안 되고 2를 나눠야지. 8분의 1. 뺐구나. 오케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오호! 너무 빨리 간다. 이야!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얘는 그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해되죠?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의 루트. 그러면 그냥 아예 쟤를 갖다가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f 프라임 x는 미분하니까 4분의 2의 2x 제곱, 그 다음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x 통째로 제곱이면 이거 제곱 16분의 1 2의 2x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은 2의 마이너스 4x인데 호잇. 맞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더한다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되죠. 그렇죠. 1 더하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부호만 반대로 바뀐 거예요. 4분의 2의 2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 통째로 제곱이 될 거라는 거. 괜찮죠? 진짜 문제 맨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 부호 반대로 바꾸는 것밖에 안 나와요. 1이 딱 부호 바꾸는 용도로밖에 안 쓰여요. 일본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루트 씌워 놓는다. 자, 그럼 얘는 여기다가 루트 씌웠기 때문에 절대값. 근데 어차피 얘는 음수 안 나오죠? 4분의 2의 2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0부터 ln 2까지 접근한다. 그쵸? 그러면 얘는 식이 8분의 1 2의 2x 제곱 빼기 2분의 2의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나오게 되네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1이 이 부호 바꾸는 용도로 안 쓰이면은 못 풀어요. 이 제곱근을 못 벗어나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만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진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이 없다. 그럼 얘만 부호 바꾸고 그냥 ln 2 집어넣고 0 집어넣은 거 빼면 답이에요. 진짜로. 도저히 시간 없을 때 얘만 마이너스 붙여놓고 ln 2 집어넣고 0 집어넣은 거 빼면 답입니다. 진짜예요. 99.9%가 다 그렇게 나와요. 특히 양함수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집어넣으면 ln 2 집어넣었을 때가 2의 제곱 4 8분의 1 곱하기 4. 2 집어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 4분의 1 빼기 8분의 1. 그렇죠. 0 집어넣으면은 8분의 1.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뺐죠. 4분의 3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야 정적분의 활용을 다 풀어봤어요. 너무 많이 못 풀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치? 아쉽지. 조금만 더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다 끝났는데 개별적으로 좀 질문 있는 사람 조금만 나와서 조금만 더 질문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지금 다들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시험 기간까지는 질문으로 갈게요. 고생했습니다.